이름 이미요. 몇 살이야? 26. 야 건방지게 똑바로 서. 여기 안기부예요? 야 너 북한 사람 아니지? 밖에 헌병이 2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기건봉을 딱 꺼내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지 17년 차 되고 있는 이미옥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간첩 훈련을 받고 특수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불법적인 장사들을 꽤 많이 북한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일을 했는데 한순간에 이제 사기를 당하는 일을 겪고 돈을 빌려다가 납치가 되는 일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납치가 돼서 제가 이제 중국이라는 곳으로 오게 됐었는데, 납치가 됐던 원에서 중국 공항에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북송되는 일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북송이 되면 촌살이에요. 무조건 사형이어서 북한에 다시 돌아가면 제가 죽는 거를 떠나서 저희 온 가족이 사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엔 다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한행을 이제 결심을 했고, 예전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나 자신이 너무 싫기도 하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이걸 안고 가야 되는 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의 그 삶은 훈련소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거가 아니고, 저를 돌격대로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나갔던 것이 돌격대가 아닌 이제 간첩훈련 받는 훈련소였는데, 그러니까 신병훈련 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에 저는 그거를 못 견뎌냈고, 원래는 죽어서 나가야 되는 훈련소에서 죽어서 나간 게 아니라 이제 가느라면 죽겠다라고 보냈던 케이스가 살아난 케이스고, 네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니. 북한 당국은 협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혈서까지 썼기 때문에 얘네가 그거를 누설한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나 형제들한테 누설을 했을 시에 너의 가족은 무사치 않다라는 그 각서에도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엄마는 조금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돌격대에서 온 사람들이 얼굴을 안 보여주고 선글라스 끼고 들어오고, 이제 시당 책임비서가 들어오고, 막 시당 책임비서가 들어오는 동시에 다 나가달라 막 이런 식으로 시당 책임비서도 나가고, 부대 소속 사람만 딱 남아서 저한테 혈서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시당 책임비서 들어오고, 당신이 한 공로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18에 겪었기 때문에 21살까지 3년을 견디는 동안에 엄마는 이제 조금만 제가 탈선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또 그런 사람 새끼가 못돼서 그런 곳에 한번 또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견뎌내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술을 먹고 엄마한테 주종하듯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너 이 얘기 술만 먹으면 너 그럼 술을 먹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네가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 아우지 탄강으로 간다 막 이러면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한테 조금 하고 나니까 마음은 좀 편했었는데, 그 후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희 집하고 처음으로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일주일 전에 보이부에서 왔었다. 보이부에서 막내딸이 남조선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할 때 저는 뒤통수가 얻어맞은 느낌? 제가 국정원에다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 동시에 저는 국방부에서 주는 돈도 안 받았고요. 군대 나갔다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좀 이제 국방부에서 돈을 좀 더 줘요. 많이 탄 사람들은 몇백만 원씩도 탔고, 당충이라든지 뭐 이제 북한에서 직행으로 이제 부대 탈출하는 사람들은 이제 총기나 부대 기한 정보나 이런 걸 갖고 들어오면 아마 국방부에서 사례가 좀 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례금이. 국정원에서 사례금을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나는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고 내 가족이 북한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만 나는 원하고 있으니까 난 일반인처럼 나는 지내고 싶으니까 철저한 보안을 원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보이부에서 일주일 전에 막내딸이 뭐 남조선 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남조선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엄마가 막 펄쩍댔대요. 근데 그 동시에 제가 또 브로커를 찾아서 연락을 했었고, 저희 오빠가 엄마 옆에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조국에서 너를 심판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심판할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 오빠가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면 저희 오빠의 마지막 얘기였어요. 내가 그때 막 오빠한테 미친 거 아니냐, 네가 김일성이 김정일이 시대에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사는지 네가 몰라서 그런다 막 이랬더니 저희 오빠가, 네가 반동주의 사상이 깍두로 쳐도 단단히 들어찼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어머님하고 오빠를 데려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국경연선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에 통화를 했어요. 12시부터 1시 사이에. 국경연선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1시간 뒤면 두만강을 건넌다고 해가지고 제가 연변에 있는 걸로 해서 연변에서 만나서 얼굴만 보자. 이제 못 보니까 대신에 내가 북한에 보낼 때 북한 당국에서 아무 말 못하게 당당하게 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쌀도 몇 차로 보낼게 막 이러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제 데려오려고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뿌로카랑 다 짰는데 뿌로카가 전화가 오기를 돌아갔대요. 왜 돌아갔냐라고 했더니 뭐가 잘못됐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 인솔을 하는 뿌로카가 동안 그 기다리기가 힘들어가지고 마약을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대요. 너네 중국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거쳐서 남조선 갈 거라고. 그래서 저희 오빠가 돌아서서 갔는데 통화를 다시 했어요. 저희 오빠가 도끼를 쥐고 자기가 출발을 했대요. 왜 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내가 진짜 잘 살 때 진짜 물질적으로도 북한에 내가 도와줄 때 누구도 아무런 말을 못할 때 진짜 6.25 때 넘어왔던 그분들처럼 만큼 살 때 그때 내가 다시 연락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진짜 안 했었어요. 안 하다가 2014년도에 집에다 도와주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하고 오빠가 그해 해령시 보이부에 갇혔다가 더보이부로 이송이 됐다 하더라고. 더보이부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저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큰 언니가 자기도 지금 이혼하기 직전이고 형부가 이제 반역자 집안이랑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0년 넘게 없는 동생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네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너 때문에 엄마하고 오빠가 사형 당했는데 사형한 날짜하고 장소를 모른대요. 하는 거 알려 안 줘요. 공개 처형하지 않은 한 알려 안 줘요. 언니가 하는 얘기가 네가 거기서 남조선에서 도대체 뭐를 하고 다니냐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언니가 네가 남조선 욕도들한테 심하게 세뇌가 돼서 네가 지금 나라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지금 어떤 반역을 지금 저지르고 있냐라고 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 내가 죽더라도 동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제발 연락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올 생각이 없냐라고 했더니 언니가 내 조선에서 내 조국에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거기를 안 간다. 너처럼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연락을 끊은 채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딱 내리면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남조선을 간다고 왔는데 이게 왜 미국이냐. 처음엔 그렇게 놀랬어요. 인천공항 자체가 엄청 큰 데다가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많이 변해 있을지도 몰랐었고 영어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네 막 이러면서 왜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줬지? 나는 미국을 원하지 않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한국 아니에요? 했더니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인천공항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훈련 받을 때도 저희는 한국에 대해서 배우긴 하는데 서울 타워라고 보여주고 용산하고 용인 그 미군 기지 있는 그쪽을 이제 옛날에 찍은 거겠죠. 저희 훈련 때 보여준 게 아마도 교육 선생이 하는 얘기가 저희 보고 이걸 믿어서는 안 된다. 그냥 남조선은 자본주의다 보니까 이게 다 잘 사는 놈들이 사는 그런 건물이고 보여주기 한 거고 여기 가면 거지가 많고 북한 사람이 가면 그 북한의 그런 제도가 너무 좋아서 남조선 사람들은 오고 싶어 하는데 못 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데 그 거리를 막 이래 보는데 거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스팔트. 북한은 아스팔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닥에 뭐 떨어져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속으로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닥에 떨어진 거를 거지들은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북한 같으면 북한의 거지들은 속이 막 묻어있는 진짜 먹을 수 없는 것도 막 털어서 막 돌도 막 이렇게 먹다가 뱉으면서도 이렇게 먹는데 여기는 진짜 거리가 너무 깨끗하구나 막 이렇게 봤는데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볼 수가 없는 북한에서는 이 십자가가, 아니 왜 사람이 죽으면 표말이, 북한은 표말이 이렇게 십자가예요. 그 밑에 바닥에 이렇게 묻는 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 모양이. 그런 거를 왜 수산하게 거기 흉하게 이렇게 막 있냐 했더니 거긴 한글로 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그 비석을 저렇게 큰 글씨로 막 썼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그것도 궁금하니까 이제 그때 저건 교회래요. 교회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막 이러면서, 아니 여기 대통령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왜 믿냐, 대통령이 말이 법이고 진리인데 왜 그거를 믿어야 되냐, 막 이런 식의 질문들을 했는데, 한국에 딱 왔는데 거지가 있기는커녕 저는 진짜 그때 교육받기로 남조선의 거리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걸음을 걸어도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걸음 걷는 것도 돈을 내야 되고 화장실 가도 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걸으면서도 돈을 내야 된다는 그 의미가, 한국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세금을 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회로 탁 이제 그 임대 아파트 주면서 내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로 영치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무슨 돈을 내래요. 아니 이걸 왜 우리 집에 오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이게 남의 집게 왜 우리 집에 오냐고, 나는 이런 거 쓴 게 없는데 갑자기 지방세 막 교육세 막, 아니 나는 지방세 낼 일도 없고 교육세 낼 일도 없고 교육받은 것도 없는데 이걸 왜 내냐고 막, 그 처음에 관리사무소 막 갖다 줬어요. 제가 관리사무소에다가 막 왜 너네 막 내가 스트레스 받게 이런 걸 주냐 막 이러면서 전화를 막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막 북한 사람이라 하니까 와서 이제 그분이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비를 냈더니 이번에는 뭐 가스세를 내라고, 가스비를 내라고 또 지르영치가 오네요. 이게 뭐냐고, 가스비를 왜 내냐, 이 관리비에 다 포함된 거 아니냐, 관리비 엊그제 돈을 냈는데 세금을 냈는데 무슨 또 돈을 내라 하냐 막 이러면서 또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좀 이따 전기세가 들어오네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를 모른다고 지금 험택기 씌우는구나, 그 사람들이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해본 사람들이.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 혁명 역사, 김정일 혁명 역사 뭐 이런 거는 정말 다 거짓말. 북한 사람들이 조용이라는 존재가, 김혜영이라는 존재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그 윗간부들도 알면서도 입도 뻥끗 주민들한테 말할 수 없었던 그 김정은이 존재감도 정말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툭 나타난 거야. 김정일의 아들이랑 자기네가 숨겨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그렇게 왜곡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김정일이 배다른 형이 있어요. 배다른 동생 김평일이 김일성이 똑같이 닮았어요. 김평일이는. 예, 근데 북한 당국이 김평일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김일성이가 재혼을 해서 난 아들인데 김정일이보다 더 얼큰하고요. 김일성이 항상 김평일이를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그렇게 질투를 많이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 간부들이 김일성이한테 같이 있으면 어떠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 김평일이를 보내야 된다, 해외로 보내야 된다 해서 김평일이가 쿠바로 가 있어요. 김평일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북한 당국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김정남이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김여정이 나오고, 막 이런 시스템이, 아마도 북한은 김정남이도 잘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되게 소개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지금의 김정은이는 김주희 양을 자꾸 이제 언론에 노출시키는 게, 나는 이렇게 장가를 갔고 내 자녀가 있고, 얘가 아니라도 또 다른 이제 나중에 아들이 이제 갑자기 등장이 이제 뭐 세대 교체가 될 때 자기가 의문스러운 존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김주희라는 아이를 이제 내 아이야 이러면서 지금 얘가 자라나는 가정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게 이 애한테 세습을 시키려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뭐 김여정이처럼 누군가의 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내몰겠지만, 지금의 자기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세계 언론에도 약간씩 나오긴 하는데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이 아이의 존재감을 안 드러내는 이유는 그 아이의 그 생명 보호를 위해서 안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희를 내세우는 것 같아요. 김정은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도 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세계 정세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라는 이 나라에 갑자기 김정일이가 시들시들할 때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대 교체한다고 북한 인민들 앞에 탁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간부들도 아마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그 인민들 속에서 동요하는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정은이가 언론에 나왔을 때 얼굴이 되게 사색하고 막 걱정이 많던 지금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밑에 사람들 다 잡은 거예요. 자신감 있고 하니까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나한테는 이 아이가 아니래도 또 다른 아이가 있지만 나중에 내 대를 이을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절대로 북한은 여자가 대를 잇진 않아요. 엄격했어요. 엄격했어요. 근데 제가 숨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이 나라에 발 뻗고 살려고 저는 왔기 때문에 내가 그 북한 당국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솔직함을 털어놓음으로써 북한에는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나는 한국 당국을 믿었어요. 나는 훈련생이었지 그거에 대한 교육을 완벽하게 다 받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자들은 그 3, 4년 동안 훈련받고 해외로 이제 나가는데 남자들하고 달리 북한에서 성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훈련받을 때 성교육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야동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게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을 하기 위해서 해외를 보내요.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여러 남자들하고의 그 관계 이런 거를 원만하게 시험해보기 위해서 내보내요. 근데 저는 그 단계가 아니었고 몇 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정보라고는 많은 정보는 없지만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말로만 듣던 훈련소는 있는데 간첩들은 잡았어도 간첩들은 잡히면 임무를 수행하다가 잡혔기 때문에요. 내가 그 나라를 목숨을 걸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어차피 여기서 내 임무를 받은 것만 들어도 그것만 불어도 나는 여기서 죽던 저기 가서 죽던 둘 중에 하나의 목숨은 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초기 신문을 해요. 딱 들어와서 짐 다 검사하고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이름 말하고 태어난 것 말하고 생년월일 말하고 중국에서 몇 년 있었는지 말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딱 들어가서 이제 이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분이. 이름 이러길래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이름이 뭐예요도 아니고 이름 이러길래 그 사람은 많은 사람 상대하니까 이제 힘들었겠죠. 저로서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딱 나쁘니까 얼굴이 딱 이게 씌워졌어요. 나는 한다고 기분 나빠가 이미요. 딱 이랬더니 원래다 보는 게 되게 너 뭐야? 라는 그런 표정의 얼굴로 저를 봤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몇 살이야? 이러길래 물론 저보다 나이가 위였겠지만 제가 그때 20대였잖아요. 26이요. 이랬더니 야 건방지게 똑바로 서 뭐 이렇게 하길래 가만히 있다가 제가 여기 안기부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죄인 아닌데 죄인 취급받는 건 난 너무 싫다. 했더니 탈북민이 국정원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안기부예요 라고 말하는 게 저 역대적으로 제가 처음이래요. 야 너 뭐야 너 간첩이야 막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서 조사 안 받겠다. 난 국정원 가서 조사 받을 테니까 국정원에 안내해라. 제가 이렇게 반말을 했어요. 나 죄인 아니야. 나 여기 살려고 왔어. 내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야 너 북한 사람 아니지? 너 북한 말투 아니야? 막 그랬어요. 저는 처음부터 한국어로 조금씩 많이 했어요. 나 북한 사람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소리를 치니까 밖에 헌병이 2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 옆에 딱 서서 그 전기권봉을 딱 꺼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게요? 내가 이러면서 저 검언하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밖에서 남자분이 딱 지나가다가 뭐야 하며 들어오시는데 그 국정원 남자분 선생님이었는데 보더니 저를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보시더니 내가 조사할게 하더니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커피 한 잔 타주시면서 안주라고 하면서 어디서 왔어요? 뭐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북한에서 군대 갔다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처음엔 그래서 아니요? 군대 안 갔다 왔다고.
사회생활 했다고 했더니 아니야 너 펌이 군생활 한 사람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알리나 봐요. 군생활 한 사람들은 이 귤을 생활한 게 있어서 이게 딱 뭐가 나는 게 알린대요. 나를 또 보는 걸 아니까 또 보는 거에 안 넘어가려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이 알았어 일단은 내일부터 정식 조사 좀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여기서 너 하루 종일 좀 생각 좀 해봐. 그 독방이 고개에 독방 들어가 있었어요. 아침에 딱 그분이 와서 커피에다가 빵 딱 주시면서 이거 먹어봐 이건 남자 손빵이야 막 이러면서 주시는데 제가 딱 먹으면서 평양빵보다 못합니다 내가 이랬어요. 장난치면서 평양빵이 더 맛있습니다 내가 이러면서 평양에 베개빵이라는 거 있는데 드셔보셨어요? 막 내가 이런 장난을 쳤는데 그분이 딱 그러더니 너 평양도 가봤니? 지방에서? 막 이러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하다가 이제 잠깐 좀 생각 좀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다가 군대 생활은 좀 했는데 일반 군대 생활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제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 가족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내 가족이 아직 북한에 있는데 난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되고 외가 쪽 분들이 아직도 중앙당 쪽에 있는 분들도 좀 아직 있고 신분이 좀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건 있는데 내 부모나 내 형제가 우선이 있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된다 라고 하면서 간첩훈련 받는 훈련소를 아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지 이러더라고요. 지옥을 알아 이러더라고요. 저 지옥을 몰라요. 저는 지옥을 몰라요. 모르는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갈 때부터 안장을 꼈고 나올 때도 식물인간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저희 훈련소는 산속 깊이에 있어서 인가하고도 멀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도 일반인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싶고 북한에 있는 내 가족만 무사하면 된다. 그것만 보장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다 해줄 거다. 그래서 그때 3일 되는 날 나가라 하더라고요. 북한에 있었던 나는 일단은 북한이라는 그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이 사회주의 체제지만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람도 많이 괴롭혔고 취급받고 싸우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조금 거슬린다라고 하면 이제 뒷골목에 와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가서 때리기도 하고 막 했는데 근데 한국에 온 나는 인간이 된 미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말해준 그 정치 사상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을 받고 세계를 받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깨닫는 인간이 됐다고 봐요. 저는 북한에선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